안녕하세요. 저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애들 그저 학원에서는 쓰고 한다 그러대. 다 쓰고 한다 그러던데. 인간이 바이러스 때문에 멸종할 거라 그러더니 거기에 또 대응을 하겠죠. 하기는. 자, 오늘 156쪽 나갈 차례죠. 진도가 늦었네 우리. 참 설은 잘 세셨고요. 자, 법제 29조 기본 윤리관 의무예요. 여기는 지금 중기계약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제 비중이 약 5개 정도 그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개업공사 등의 기본 윤리관 의무인데 법제 29조 1항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밑줄이죠.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도 밑줄이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 업무 수행, 이것도 밑줄이에요. 다음에 2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고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야 된다.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야 된다 밑줄입니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보겠습니다. 기본 윤리관 의무인데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누가 부담하는지 정도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의미는 묻지 않으니까요, 시험에서. 자, 그럼 품위를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일단은 개업공사는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고 소공도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소공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은 전문 직업이니까 품위도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 해줘야 돼요. 그럼 중개보조는 품위 지킬 의무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품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해야 된다. 그럼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명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 의무는요, 이건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신의 성실에 나타난 모습, 이 판례가 우리 교재에 지금 빠져 있는데 공동중개의 경우에 신의 성실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요. 을의 개공은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A와 갑은 중기계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성실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A는 을과의 위탁관계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A는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가 없겠는가? 이 문제가 있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또 B 역시 을에게 신의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B도 갑에 대하여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해서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입었잖아요. 그럼 A는 이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자신과는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성실로서 중개를 해라.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문 규정은 없었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선관주의란 말은 통상의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 평균인들이 지니는 주의력, 그래서 통상의 주의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가 우리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왜 판례가 우리 개업공사에게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느냐? 우리 부동산 중개 계약이에요. 부동산 중개 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범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위임은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이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무 처리 계약이 바로 위임인데 실생활에서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떠달라고 시켰습니다. 위임이에요. 또 그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을 맡겼습니다. 위임이에요.
그러면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죠. 그다음에 중개 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유사해요. 그러면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 수임이라 불러요. 수임인. 타인의 사물을 맡긴 자를 뭐라 그래요? 위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개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유사한데 수임인은 민법상 사무 처리할 때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하게 돼 있냐면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공도 이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위임에 있어서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럼 선관주의 정도는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주의력을 말하냐면 이건 사례를 한 가지만 기억해 두면 돼요. 갑이란 자가 개업공사 A한테 와서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A는 갑이 이 아파트에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소유자 확인 방법이 있어갖고 선관주의가 나타납니다. 해서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래서 떼봐야 되고 이자가 소유자로 주장하니까 저자에게 신분증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증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일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소유자로 인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결국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개공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나아가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등기 권리증. 이걸 확인할 것이며 탐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의 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상당히 높은 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실무적으로 부동산 중개계약 중개를 함에 있어갖고 만약에 진정 권리자를 등기권리증을 확인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사고가 났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개공에게 70-80%의 과실 정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서류 미확인 사고 있죠. 서류를 안 봐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등기권리증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확인 못하죠? 거의. 언제까지 확인해야 돼요? 등기권리증. 계약서 작성 전. 구체적으로는 돈 들어가기 전. 무조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수하시는 비결이에요. FM들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준수무가 나오는데 전문 직업인들은 비밀준수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준수무는요, 일단 적용 대상이 특이하네요. 우리 중개보조원은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근데 중개보조원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 등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공 등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개공 등이란 표현은 일단은 세 번째 등장했어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죠. 그러면 개업공사 외에도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도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점을 이해두시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러면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어요.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비밀 지킨답시고 얘기 안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지할 의무가 이때는 먼저예요. 그 다음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개공 등이 증인 출석했다. 또는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모두 답변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폐업 신고를 하든 나아가 소고기나 보조원이 직을 사임받든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그 점이 되시고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자, 이제 어려운 단어를 잠깐 보고 갈까요? 반의사 불벌죄란 말 나와 있죠? 158쪽에. 이거 비밀 누설죄는요, 반의사 불벌죄예요.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그럼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면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 있죠? 이 피해자의 명시한 불처벌의 의사표시예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반의사불벌죄 형법상 이거와 똑같은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지업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잖아요. 그럼 경찰관이 피해자하고 합의하라고 그러죠. 폭행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폭행으로 만약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합의서를 써요. 그 합의서에 그 내용 들어가죠. 이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럼 불처벌의 의사표시한 거죠. 그럼 그 합의서가 지출되면 절대 폭행으로 처벌 못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비밀누설죄도 비밀을 누설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개공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더 이상 비밀누설죄 처벌 못합니다. 이게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그럼 비밀누설 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처벌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처벌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땐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의사불벌죄예요.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근데 실미적으로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고지를 해야 되느냐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화재 사건 고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예, 이번에처럼 그저 강릉이었나요? 가스폭발 고지하는 게 맞겠죠? 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강력 사건이 있었다. 역시 고지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고지해 주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근데 비과학적인 사실이 있으면 예. 그런 거는 기가 엄청 센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기가 엄청 센 사람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중개계약상의 의무로 들어왔는데 중개계약이 의무편에 실려 있네요. 지금 좋아요. 그럼 중개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중개계약의 개념이거든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속여요. 갑이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을이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것을 중개계약이란다. 중개의뢰계약의 준말이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후일 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통칭하여 우리 뭐라 한다? 거래 계약. 자, 그래서 오늘 다 공부하는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중개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중개계약 제도가 등장하네요. 이 일반 중개계약은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근데 옆집 B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옆집 C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준 형태.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해놓는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 22조에 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하면 다 끝난다. 자, 그럼 159쪽 조문 갑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에서 써주세요 하고 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럼 이 요청을 승낙을 함으로써 개업공사는 일반 중개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작성할 의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작성할 의무는 없다. 나는 중개계약서 쓰기 싫으니까 딴 데 가라봐라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니까 여기에 기재해 줘야 될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1호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예요. 물의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기재합니다. 가짜의 동그라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제32조 규정한 중개 보수 수의 동그라미. 다음 4호 그 밖에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준의 동그라미. 준. 이게 물가 수준이죠. 일반인은 물가 수준을 걱정한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할 사항 중개대상 물이죠. 이거
물의 위치 및 규모예요. 소재지, 면적 같은 걸 얘기합니다. 물 상태가 절대 아니다. 물의 위치 및 규모. 이거.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이죠.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다음에 중개 보수예요. 암기표에서 숫자는 전부 다 보수입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 중개 보수 분쟁이 많으니까요.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이걸 꼭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얼마를 할 건지. 다음에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넣어줍니다.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이거. 자, 영제 19조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법제 22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장 주의하시고 권장해야 된다 아니에요. 권장할 수 있다다. 이거 잊어마시고. 그러면 국장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서식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규칙 제13조가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그랬지 않습니까? 서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영제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서식을 일반 중개계약서에 사용할 의무가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죠. 사용 의무? 없어요. 권장 서식이기 때문에 의무 없고. 그 다음에 작성을 했잖아요.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관할 의무가 있겠는가? 보관의 의무도 없어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 제도에서는 우리 개업공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고 있죠.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자,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다 봤고요. 그래가지고 161쪽에 서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무 시간에 이제 이건 공부할 건데, 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내용을 작년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아주 어려웠죠, 이거. 서식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전속 중개계약 제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전속 제도, 이거는 이제 매번 출제하는데 무조건 출제합니다. 이거는 의뢰인 갑이 특정 개업 공인인계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물건 혼자 받은 거죠? 이게 전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속 중개계약 제도다. 물건 혼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 제 23조에 근거하는데 23조 제1항만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중개 의뢰는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특정 기업공사를 정하여 그 기업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하 전속 중개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밑줄 쫙.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특정 기업공사에게 전속 중개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나는 이 집에만 내놓을 거거든요. 딴 데 안 갈 거거든요. 책임지고 잘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개공이 이걸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 중개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의무가 있겠는가 문제 있죠. 체결의 의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계약 자유원칙상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딴 데 가라 봐라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속 체결했거든요. 중개 완성의 의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속으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중개를 완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완성의 의무도 없어요. 우리 법상 중개 완성의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강제계약이 아니에요. 임의적 계약입니다. 물건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의 의무도 전속의 경우에도 없습니다. 완성의 의무는. 그러면 이 개공이 승낙을 했어요. 그럼 우리 법은 개공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이제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의뢰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전속 개공의 의무. 그래가지고 163쪽 맨 밑에 쪽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죠.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전속 계약서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작성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무. 다음 넘어갑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했어요. 작성하면 이거 보관도 하셔야 돼요. 이걸 보존이라고 표현했는데 전속 중개계약서 보존은 3년간 해주셔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 3년.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죠. 전속 계약서는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물건은 혼자 받았기 때문에 빨리 거래시키라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시래요. 다만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럼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예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지는 짐작되시죠? 정치인이나 연예인 이런 분들. 그럼 비공개 요청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럼 공개 나가는 겁니다. 며칠 내에 나가야 되냐? 7일이에요. 7일. 전속중개계약 후 7일. 7일이 또 나왔어요. 7일 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인데 여기 오늘 진도 나갈지 안 나갈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참 오늘 오후에 시험 본다면서요. 왜요? 보기 싫어요? 안 보면 되지 뭐. 여기에 정보망 문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진도가 매우 바쁘네 지금. 자, 그래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여기다 공개해야 돼요. 이게 망신이에요. 망 또는 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그럼 생활정보지는 일간신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공개했잖아요. 그럼 공개한 내용도 문서로다가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성실정보 공개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여한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확인 설명사항을 하면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속을 체결한 계공이에요. 업무 처리 상황이 있잖아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에 한 번 이상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알았다 해놓고 물건 혼자 받았는데 해외여행 3개월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 1주에 2회 막 이렇게 바꿔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런 의무를 부여해놨죠. 이게 전속계공의 의무 5가지가 이겁니다.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3년간 보존할 것, 정보공개를 7일 내에 할 것,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 2주일 이상은 통지할 것,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이게 바로 5가지 전속계공의 의무였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 상의 의무인데 전속중개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먼저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위약금이란 말은 전속계약을 의뢰인이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때 물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위약금은 얼마를 물어주게 되어 있냐면 중개보수,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줍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어 있냐면 자,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갑은 다른 기업공사에게 중개 의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B한테 또 의뢰한 거예요. 또 의뢰하여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립니다. 전속이란 개념을 배신했죠.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을 지불해요. 그 금액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다음 2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갑은 5억을 요구했죠. 을은 4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의 갭을 못 줄인 거예요. 계약이 결렬됐어요. 중개사무소 나왔는데 둘이 골목길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이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왔어요.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하다방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입니다. 개공한테 비싼 보수 줄 필요 있느냐. 우리끼리 1,000만 원씩 양보해서 여기서 계약하자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이 개공을 따돌렸죠. 지금 배제하고 지하다방에서 직거래해버린 거죠. 이게 지하다방 사건. 그래서 의뢰인이 기업공사를 배제하고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직거래했을 때 그럼 갑은 A한테 뭐 지급해야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2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자, 그럼 소요 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공의 지출 비용을 이거 물어줍니다. 그럼 개공의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50% 범위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의뢰인 갑이요,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아파트 내놓고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쇼핑을 합니다.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그거 샀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속 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죠. 이자와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배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거예요. 개공의 비용만 물어줘라. 이때 이 을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전속 중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되죠 이거. 예, 그래서 이자와 거래했습니다. 그럼 배신한 건 아니니까 비용은 물어주되 단 조건이 있어요. 중개보수 50%미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줘요. 그럼 정상거래가 됐을 때 갑이 A에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개공이 6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다. 그럼 얼마까지만 물어주면 된다고요? 50만 원. 중개보수 50%미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주니까 3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럼 얼마 물어줘야 된다? 30만 원 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50%미 내에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했을 때는 그 지출 비용을 물어준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속 중개약은 유효기한이 명문 규정이 있어요. 전속의 유효기한은 별도의 약정이 없잖아요. 별도의 약정이었으면 이거는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정으로 한 달로 하든 6개월로 하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한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게 바로 전속계약제도였어요. 내용 별거 없죠? 매번 출제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전속과 일반을 잠깐 비교해 보는데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에요. 일반을 체결한 개공은 이거 계약서 작성 의무 없다고 그랬죠. 보존 의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보 공개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일반 중개를 체결한 의뢰인입니다. 세발상과 거래했을지라도 소요 비용 물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약금 물어줄 일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정도 감을 꼭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속계약제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의무로 들어갈까요? 전속계약서 서식 작성 방법은 실무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170조 확인 설명 의무. 이제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왔죠? 핵심 중개행위 확인 설명 의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법제 25조 읽어드립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할 의무예요. 매번 출제하죠 이거. 1항 개업 공인계사는 밑줄이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밑줄이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의 밑줄이고 토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 등기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 밑줄이에요. 그래가지고 1호, 2호, 3호를 설명하게 돼 있고 다음 2항 개업공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밑줄 긋고 당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인데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할 의무입니다 이게. 이 토지를 갑이 갖고 계세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데 자, 확인 설명 의무 25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죠.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입니다.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 밑줄을 쭉쭉 그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꿔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특히 개혁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취득의뢰인에게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OX X예요. 완성되기 전. 누구한테 하라고요? 취득의뢰인에게. 쌍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설명을 하거나가 아니죠. 하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근거자는 중개대상물에 관련된 각종 공부입니다. 토지제한, 건축물 내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부할 의무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교부는 없다. 그럼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란 얘기예요? 개공. 개공은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에요. 근데 개공이 그 의무의 주체인데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OX X라고 하셔야 돼요. 소공한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공한테. 근데 소공도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의무는 개공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소공이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설명을 할 때는 소공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어떤 내용을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교재 172쪽을 먼저 갔다 옵니다. 확인 설명사항 찾았어요? 확인 설명사항 172쪽. 자, 확인 설명사항 갑니다. 개혁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박스 아니에요 지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요도 등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 나가되어 기본적인 사항의 밑줄 쫙 긋고 기의 동그라미. 기.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당해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사항, 권리관계에 밑줄 긋고 권의 동그라미. 다음 3번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공법상 밑줄이고요. 제한에 관한 사항의 밑줄이고 공의 동그라미. 다음 4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유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밑줄 그시고 시의 동그라미. 다음 벽면 도배 상태 모두 밑줄 그시고 면의 동그라미. 면, 벽면 할 때 면.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설명해야 돼요. 환경 조건에 밑줄 그시고 환의 동그라미. 다음 7번 도로 및 대중교통 순환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밑줄 그시고 지의 동그라미. 지. 다음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밑줄 그시고 부담할 조세 중미세율, 조세를 밑줄 그시고 조세할 때 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밑줄 그시고 거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밑줄 그시고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에도 밑줄 그시고 중개 보수할 때 수의 동그라미. 수. 자, 우리 교재가 조문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저자께서 그냥 본인의 암기사항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책을. 그래갖고 원래 저는 조문대로 암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원래 자 확인 설명사항을 해서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순서를 약간 뒤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순서를 약간 뒤바꾸면 이게 조문 순서예요 지금.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래예정금의 9번이 말이에요. 9번이 세 번째로 가야 되죠 원래. 그죠? 그래야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기권, 거수에서 끊고 공시면에서 끊고 환지세에서 끊는데 우리가 지금 암기표가 나갔잖아요. 암기표가 나갔는데 두음자 따는 방식은 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했고 이제 반복 숙지를 계속 하는데 리듬을 타야 돼요. 기권, 거수에서 끊고 공시면에서 끊고 환지세인데 기권하는 사람 거수하여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환지세란 세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칠판 보시죠. 기가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 그럼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요. 이때는 대장을 제시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권리관계 사항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 근저당은 잡혔는지 설명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 그러면 채권은행이 어딘지 설명해야 되죠. 채권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있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브리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쭉 갚아나갔어요. 실제 피담보채액을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 얼마 남았는지,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 현재 5억이 잡혀 있는데 쭉 갚아나가고 뭐 3억 남았는지 2억 남았는지, 이걸 실제의 피담보채액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다만 이걸 알려줄 때는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 확인한 다음에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이걸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고지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주택임대차 들어가는 임차에는 주택에는 저당 꼭 잡혀 있잖아요. 선순위로. 그러면 이게 한 10년 됐다. 저당 잡힌 지가. 그럼 많이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물어보죠. 현재 얼마 남았냐고. 근데 이걸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고지했다가 이게 달랐으면 나중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해야 돼요. 현재 1억 남았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실제로 한 4억 남아가지고 주택 경매로도 맞고 임차인이 불이익금 날렸다.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 확 내밀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 거, 실무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소리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확인서면을 쓸 때 실제로 1억 남았다 하더라도 채권 채용이 잡힌 금액 있죠. 이걸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러죠. 임대인께서 그러시는데 뭐 1억 남았답니다. 그러고 마는 거지. 그죠? 나중에 사고 나면 임대인이 그랬다는데 뭐 어떡하냐고. 여기까지는 조사 확인 의무가 없어요. 근데 알려줄 때는 정확히 조사하라는 얘기죠. 그럼 정확히 조사하라는 얘기는 은행에 채무잔존 확인서 받아야 되죠. 잔존 채무 확인서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이거 조회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근저당 잡혔을 때는 실제 피담보 채무를 설명하는 의무가 없다라는 거. 다음, 거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이거 브리핑 나가야 되고요. 다음에 수는 중개 보수라고 그랬죠. 수는 무조건 보수예요. 중개 보수뿐만 아니고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용 모두 설명해야 돼요. 보수는 2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브리핑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꼭 대답해 주죠. 얘기 안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돈 얘기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죠. 그러나 보수 부분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브리핑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일은 미리 이거 허가받아야 되고 받지 않은 계약 체결하면 2년 징역까지입니다. 브리핑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공법상 제한을 설명하는 거고, 시는 시설이죠.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배수시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건축물 내부에 있는 거예요. 파손 여부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고, 면은 벽면이죠.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하는 거예요. 벽에 근간내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브리핑해야 되고, 환은 환경 조건. 이건 미리 암기해 두시라고 했는데 1조 소음 진동으로 환경이라고 그래요.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1조량이 어떤지, 다음에 공사장이 있는데 소음은 들려오는지, 지하철 지나가는데 진동은 있는지, 1조 소음 진동을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환경 조건이고, 입지, 지가 입지예요.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그래서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는지, 대중교통수랑 뭐가 연결되며 주차장은 있는지, 다음에 학교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백화점,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얼마 떨어진지, 이거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입지 조건이고, 세는 세금이겠죠. 이건 취득 의뢰인에게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취득 관련 주세요. 그럼 양도 관련 주세나 또는 이거 보유 관련 주세는 설명 의무가 없어요.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럼 취득 관련 주세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일단 취득세가 있죠. 또 등록면허세?
좋아요. 등록면허세 있어요. 그래요. 그건 빼고 그럼. 누가 양도라? 지방교육세가 있죠.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취득 관련 조세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이제 확인설명상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인데 이게 두 문자 따는 방식은 그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가 한 문장으로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한 문장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문장으로 딱 떠올리면 기가 뭐였지? 권이 뭐였지? 수가 뭐였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기존에 다른 암기법을 갖고 계신 분은 다른 암기법 그대로 쓰세요. 취사 선택하시면 돼. 취사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사항이었고 이 사항들을 개공은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건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없는 내용일지라도 만약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라는 얘기예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면피권을 줬는데 그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권이에요. 특히 우리가 실무상 하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하자 체크가 잘 안 돼 갖고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른바 면피권을 준 거예요. 단독주택 사고가 또 많이 나요. 단독주택 하자 사고가 많이 나는데 단독주택 중개 의뢰 받았는데 현장 답사 갔어요. 중천장을 새로 했더라. 그럼 물이 새서 새로 했구나라는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거 뜯어봐라 그럴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권 갑니다.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번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죠. 그래서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에요. 이전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응시의 조치를 특히 주의해야 돼요. 불응시의 조치. 이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은요. 171쪽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라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 매도인 임대인이 불응합니다. 불응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이에요. 취득 의뢰인에게 일러야 돼요. 설명을 하고 내가 물이 셀 것 같아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 주셔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응 시에는 설명을 하거나 기재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돼야 된다. 자,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172쪽으로 가시면 맨 위에 신분증 제시 요건이라고 있죠. 찾았습니까? 그게 25조 2에 있는 내용인데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 자료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신분증 보자 하고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임대차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때 꼭 그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상대방의 주민증 이렇게 카피본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주면 안 돼요. 카피본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실제로 사고 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임대인의 그 신분증 주민증 있잖아요. 이거 임차인한테 카피해 줘갖고 임차인이 이거 갖고 사기쳤잖아요.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분증은 절대 카피본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관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신분증 전부 다 카피본을 남겨놔요. 남겨놓고 감독 나왔을 때요. 딱 봐가지고 날짜가 한 달 넘었잖아요. 한 달 넘었으면 전부 다 빼서 폐기하라고 그래요. 다 폐기하라고 합니다. 폐기 그래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출석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한테는 절대 카피본이라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개업소는요. 아예 주민번호 뒤에를 빼놓고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니까.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서에는 이게 나중에 권리증으로 작성돼요. 그러니까 주민증이 풀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빼놓고 쓰는 중개업소도 있던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은 다 봤죠? 그럼 교재 순서대로요. 이거 제재를 먼저 보고 하는데 113쪽에 제재가 나옵니다. 이거 일단 감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우리 핵심 중개행위 있죠? 핵심 중개행위.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가 뭐예요? 확인 설명. 또 확인 설명서의 작성. 또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의 작성. 오늘 다 합니다, 이거. 이게 핵심 중개행위예요. 이걸 우리는 중개 업무라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 소속 공인인증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중개 업무가 이거라고 그랬죠? 핵심 중개행위. 핵심 중개행위를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로 기억합니다. 일단 업무정지. 업무정지로 기억하는데 이게요,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죠, 개공이. 근데 업무정지를 먹었던 거예요, 또. 근데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한 게 뭔데 애매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업무정지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안 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만 찜찜한 거 계속. 그랬고 다시 법을 개정해갖고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로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니고 그대로 부활시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낮췄어요. 그럼 업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춘 게 뭐겠어요? 과태료겠죠. 그래가지고 개공이 확인 설명을 위반했잖아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라고요? 500과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잘 물어봐요. 그럼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근거자료 미지했어요.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반한 500과입니다.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역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원래는 뭐라고요? 업무정지였는데 삭제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면서 500과로 낮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거기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주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그저 1번 판례 엄청 잘 물어봐요.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상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그랬죠.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 판례 아닙니까? 소정의 수수료, 보수죠. 보수죠, 지금.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참고하시고 3번 판례 참고하세요. 이건 구법 판결이니까 구법 판결은 내지 않습니다. 진하게 써 있는데 구법 판결 같은 시험에 내지 않아요. 4번 판례 잘 내죠. 근저당이 잡힌 경우는 채권 체결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줄 중간에 실제 채무액이라고 나와 있죠. 실제 현재 채무액 밑줄 쫙. 설명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 밑줄 쫙.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가 나오면 설명 의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알려줄 땐 성만주의 다라는 게 그 뒤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판례들은요. 다음 순환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앞으로 갔다 와야 되죠. 공개할 정보. 거기 그 전속 중개계약 시에 공개할 정보는 164쪽에 있습니다.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가 확인 설명사항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제가 표시하라는 데만 하는 겁니다. 같은가 보죠. A.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제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용도 등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음. B. 소유권, 연재권, 저당권, 시작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 일치하고 있죠.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야 된다. 이거 밑줄 쫙이죠. 진하게 써있죠.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가 발생했어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정보 취지, 사생활 비밀보호 취지, 물건 채갈까봐 권리자가 누군지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취득 의뢰인에게 소유,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인지 아닌지는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체랑 개공이 물건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고, C.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 일치하고 있죠. 공법상 제한 일치하고 있고, 다음에 D. 수도전기가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일치하고 있죠.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상 연계성, 시장학교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일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중개사분의 거래 예정 금액 일치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 일치하고 있고, 및 공시지가를 했어요. 공시지가의 밑줄 쫙 치시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쫙.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에는 공시지가가 명문 규정이 없었죠. 근데 공시지가는 전속업자가 공개하래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모예요. 이거는 그럼 칠판 보시면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가 일치하는 부분은 동그라미 쳤어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메모했거든요. 메모했고,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는데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게 두 개 있죠. 수, 세. 수, 세. 그래서 164쪽 여백에다가 좌측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 세, 제외. 이렇게 딱 메모해 놓으세요. 수, 세, 제외. 공개할 정보에는 수, 세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수가 뭐라고요? 중개보수, 세, 세금. 공개할 정보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가 차이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인적사항, 공시지가, 수, 세. 네 가지 차이 있죠. 우리가 오리선다죠. 오리선다니까 네 가지 나오면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난이도 최상급, 난이도 상. 다음 중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중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1번 권리자 인적사항, 2번 공시지가, 3번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4번 취득 관련 조세 중립 및 소유율, 5번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몇 번? 5번. 난이도 상. 이렇게 낸 적은 11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어요. 11회 외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난이도 중. 다음 중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가 임대차를 전속으로 체결한 개업공사가 반드시 공개할 정보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뭐겠어요? 공시지가지 뭐.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난이도 중, 난이도 하. 다음 중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입지 조건, 2번 환경 조건, 3번 시설물의 상태, 4번 거래 예정 금액, 5번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몇 번? 5번. 난이도 하. 이게 시험에서는요, 공시지가와 이거 권리자 인적 사항 있죠? 무지하게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중하급만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중하급만.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 또 이쪽 귀로 흘러나가 가지고 자,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죠.